자, 이커머스 대경쟁 시대에 누가 승자가 될까요? 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우리가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이제 급변한 시장 환경 속에서 속도전의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2023년까지만 해도 쿠팡 독주, 거의 그냥 땅 찍고 헤엄치기 했더니 갑자기 시커머스가 들어오더니 알리, 테무, 쉬인을 막 한국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지만 이 상황에서 또 2024년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지금 춘추전국 시대에서 팀앤 위머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커머스 대경쟁 시대 상황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들과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 가장 큰 화두가 이거 같아요. 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금리상. 기업의 상황에서는 진짜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상당히 진짜 1%, 2% 유지하기도 힘들지만은 전년 대비보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제조, 유통, 물류, 같이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첫째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매스컴에서는 다 알겠지만은 임원들은 주 6일 근무제는 당연시 됐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 진행 중에 4분기는 이제 매출이라는 이거 어떤 속도 조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비용 절감이 큰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통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매출 규모 상장한 기업들은 임원들이 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비행기 타는데 이걸 또 에코노미로 지금 다 축소시켰고요. 법인카드의 어떤 금액을 제한하는 등 지금 기업이 긴축 경영에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금리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도 5.5를 갖다가 동결했고 1년 이상 됐네요. 한국은행도 거의 1년 이상을 3.5로 해서 금리차 2% 컸는데, 제롬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대로 무조건 올해 24년 3분기, 4분기 안에는 두 번 결국은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를 통해서 인하하는데 0.25를 할 거냐, 0.5를 두 번 할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를 갖다 해서 0.25, 0.5 이 시나리오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처음에 0.5가 갈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물려서 중요한 건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도 최소 0.25는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까지 안 되면 0조 하면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상황은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달러가 1,300원 이하로 돼야 우리는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달러 시세가 조금 지금 주춤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억하네요. 1달러가 1,442원 최고 피크점을 찍다가 최근에 2024년 시작할 때는 1,3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7월 달까지 1,360원, 70원 상황을 유지했는데 8월 들어서 1,370원에 지금 달러가 하락하더니 방송 시점에서는 지금 한 1,330원, 40원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수출 지향적으로 무역 수지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달러가 좀 더 하락해서 그 다음에 금리도 좀 인하되는 전제 조건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 6일인가요? 지금 경합하면서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 달러 영향, 물론 이제 달러는 미국의 이제 달러가 기초 통화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 달러 이 영향이 보통 주식 금융도 그렇고 기업 상황도 보통 3개월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영향 받거든요. 이 상황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소비 시장이 당연히 불황인 건 계속 가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아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025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아마 이 국면이 갈 것 같고요. 회복되더라도 빠르면 하반기 정도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서 이미 유통기업들, 물류기업들, 제조기업들이 결국은 매출액도 올리면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전년 대비까지는 방어하기 쉽지 않지만 이 상황을 갖다 유지하는 게, 특히 이커머스 기업들은 쿠팡 쏠림 현상으로 많이 가 있어서 쿠팡도 한동안에 시커머스, 알리, 테무, 쉬인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알리, 테무가 들어오면서 많이 지금 쿠팡도 지금 긴장도 했겠죠. 근데 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비 불황에 대학생들이 1,100만 명이 졸업하더라도 실업자가 500만, 600만 시대가 됐고요.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수출 지향적 여러 가지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송 시점에 8월 거의 하순인데요. PDD 여러분들 이제 테무 너무 잘 아시죠? 테무의 모회사 PDD 홀딩스입니다. 핀더더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시가총액이 알리바바 그룹하고 똑같았어요. 250조, 260조였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60에서 7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PDD그룹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뭐 그냥 급성장했죠. 2021년에 17조 원, 22년에 24조 원, 23년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46조 원.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도 뭐 그냥 공격 경영하면서 마케팅 비용 엄청 쏟아붓었어요. 근데 지금 PDD 상황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룹은 뭐 시가총액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표를 말씀드리지만 한 250, 260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잘 나갈 때 2014년 9월 15일인가요? 미국에서 상장할 당시만 해도 거의 240조 하다 피크점에 1000조 원까지 간 회사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떨어지더니 현재 250조 원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공격 경영하는 게 시커머스는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뭐 한국 시장에 미리 5년, 6년 전에 들어왔지만은 2023년 하반기 또 공격 경영하면서 한국 시장이 지금 매출 규모를 올리면서 고객 지향적으로 많이 돈을 쏟아붓었어요.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 2명 있지 않습니까? 마동석하고 누구죠? 탕웨이. 두 사람을 하면서 그냥 계속 광고도 하고 다양한 거 하면서 천억 페스타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의 MB 브랜드 상품을 저가로 공략하면서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리 직구 상품은 한정돼 있어. 아마 작년에 직구 물량이 한 8천만 개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의 주무관들이 아무리 통관을 빨리 한다 그래도 올해 2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많아도 물량이 한 1조 5천억 개 이하 이 정도만 간다 그래도 좋지만은 다시 통관 물량 갖고는 이제 수익 구조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K베뉴를 23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또 최근에 이제 뭐 K뷰티까지 한다 그러고 방송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기억이 나는데 기업들의 생명선은 K푸드거든요. 먹거리 음식 회전율 싸움이 좋아서 여기를 시커머스가 어디까지 공략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만큼 신선식품이나 이거는 이제 물류센터 보관부터 배송부터 참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영업력을 확대되면 매출 규모도 올해 한 4조 5조를 예상하지만은 더 큰 매출 규모에 그만큼 쿠팡에 대응하는 중국의 시커머스로서 아마 생존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도 매출 규모는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한 260조 원 전후인데요. 2022년에 160조 원, 여기는 이제 3월 결산입니다. 23년 3월에 162조 원, 24년 3월에 176조 원으로 지금 매출 규모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찡동닷컴입니다. 그래서 찡동닷컴은 선매입도 하지만은 시가총액 상당히 적습니다. 한 50조 원 규모로 한 5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이 적지만은 찡동닷컴의 매출 규모는 21년에 178조, 22년에 196조, 이미 23년에 200조 원을 넘어서서 찡동닷컴 상황은 그래도 중국에서 근데 안정적으로 1위 기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한국 시장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집합 배송을 하면서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쿠팡 의존도가 높아졌죠. 물론 이제 쿠팡도 리스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얘기를 한번 회상해 보면 2021년인가요? 3월 11일 뉴욕 상장하면서 시드머니를 창출해서 공모가 35달러 시작해서 따상까지 갔다가 한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받은 게 큰 호재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투자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4조, 5조 원 시드머니 창출하면서 기존에 한 6조, 7조 원의 인프라를 깔은 게 큰 역할이었고요. 여기에 지금 물량을 갖다가 많이 확대하면서 고객들이 주문하면 이 네트워크에 지금 다 태웠죠. 그래서 이제 쿠팡을 제가 이제 매출금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에 팟패치를 인수하면서 영업손실 적자는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24년 1분기에 9.5조 원, 영업이익은 플러스지만 영업 순손실은 적자 났는데 22년 상반기 2분기에는 이제 10조 원 조금 이상을 해서 10조 원 클럽에 아마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 유통기업 중에 분기별 10조 원 매출한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대로 가면 저는 3분기, 4분기가 이제 매출 규모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40조 원에서 41조 원 정도 매출 규모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도 그전에 예측을 했지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쿠팡 입장에서 매출은 올라가더라도 지금 대만 사업에 돈을 갖다 투자한 게 한 거의 3천억 이상을 지금 쏟아부어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물류센터가 나오면 세계 물류 거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사업에 지금
쿠팡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해외 거점 사업에 물건을 보관했다 배송하는 비용. 여러분들이 아마 2014년에 로켓 배송할 때 한번 보십시오. 2시간 배송하고 우리나라의 물류 거점만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보면은 대만 사업에도 수도권 대북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해도 이 수익 구조가 어느 시점에 플러스 될까?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공룡 중에 우리나라 이마트하고 롯데 잠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마트도 주가는 한 지금 64,000원인데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한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뭐 몇 배, 5배 이상 컸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오프라인이 물론 이제 오프라인 점포를 갖다가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 2015년이 쿠팡이 새벽 배송할 때부터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면서 온라인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영향이 강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이 시장의 흐름을 갖다 판도를 갖다가 쿠팡 쪽으로 고객이 다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결과론이지만은 이마트도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마트가 2023년을 해고해 보면요 30조 원 목표했지만 29.4조 원으로 매출액이 늘지 못했습니다. 24년 현상 올해 보니까 1분기가 7조 2천억 원, 2분기가 7조 원이다. 그러면 14조 2천억인데 올해 이대로 가면은 이마트의 매출 규모 한 29.8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조 원을 넘냐 안 넘냐가 아마 그 공격 경영 하는 상황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도 영업 손실이 2분기에 적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지금 올라가냐 이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비슷하게 62,000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유통공룡이나 대형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2조 원 밑으로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의 현실이고 주식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변, 온라인 주도로 바뀌고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 상황도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도 14조 5천억인가요? 23년 매출이 올해는 14조 5조 원 이하로 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24년 1분기 3.5조 원, 2분기 3.4조 원에서 약 7조 원 정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공격 경영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공격 경영을 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 자금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일단 소비 불황 시대 소비자가 돈을 쓰는 거 어떻죠? 고가 상품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줄이자 필요한 상품을 우리가 저렴한 금액에 지금 구매하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2024년 3분기 이 상황은 4분기까지 이어져서 아마 4분기에는 연말 결산, 세일, 뭐 페스타데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매출이 조금 우상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반기도 지금 유통기업들 특히 이제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기업이 독주 체제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택배를 통해서 물류 기업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경쟁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상황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시커머스 진출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 좀 정리해 봤으니까요. 요 부분 나중에 이제 장표 올릴 때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쿠팡의 1위 고수는 매출 증가합니다. 그렇지만은 쿠팡의 지금 이익률을 갖다 어디까지 선방하냐가 올해 지금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마트 그룹은 지금 롯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지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체. 전년도 대비 매출을 유지하는 게 지금 주요 포인트고요.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지금 영업 손실이 나오더라도 방어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뭐 물류연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워낙 플랫폼 기업이고 매출이 한 11조 목표로 좀 달려가고 있어서 네이버의 비용, 지난번에 네이버하고 CJ 대한통운하고의 콜라보 연합, 뭐 지금 우리가 당일 배송 해주냐, 아니면 일요일 배송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네이버는 플랫폼 회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모델을 구축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나가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롯데그룹. 자, 한 10년 전만 해도 탑5에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진짜 어떤 기업의 자존심 싸움은 있지만은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오프라인이 지금 정체하고 새로운 신규 점포, 신규 비즈니스, 신규 상품을 런칭하더라도 고객이 선택을 안 해주면은 결국은
프로모션이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업들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는 이익 구조가 상당히 지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택배회사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얘기했지만은 영업이익에서 많이 나온 건 어떻죠? 그만큼 빌린 돈에 부채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롯데그룹도 지금 고민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소의 약진과 우리나라의 코스트코의 약진은 아마 소비 불황 시대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다이소, 코스트코는 상품을 집중 특화해갖고 거기만 가서 살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하게 사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이소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1,580개 점포, 60개 점포 올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물류 거점을 세종시 2년 후에 그 다음 2028년 양주를 갖다 이제 물류센터 거점을 하면 똑같습니다. 다이소도 1,580개 점포 안에 고객이 잘 팔리는 뷰티라든가 이 단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2023년 12월 15일부터 온라인 상품을 갖다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점포 강화 이 부분이 상품 경쟁력을 가지는 다이소가 지금 계속 상품을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다이소가 뷰티는 하고 있지만 식품까지 손대면 어떨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플랫폼, 네트워크, 인프라 다 갖춘 상황에서는 상품 라인업을 어디까지 태우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시커머스입니다. 저는 알리는 한국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K베뉴, K뷰티 뭐 관련한 걸 지금 다 쏟아붓고 있어서 알리는 뭐 중국의 직구 상품 외에도 지금 경쟁력을 강하게 사는데 물류센터 여러분들 관심 갖던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거는 아마 대한통운 쪽으로 거의 손잡아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도 알리라든가 관련된 시커머스 외 이커머스의 주요 기업들 물량 확보하면서 국내 글로벌을 갖다가 움직이면서 배송 경쟁력, 고객 서비스 지향을 갖다 확대하는 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건을 싸게 많이 팔아줬어요. 한국 직구 상품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직구 상품을 수량은 늘었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조가 나올까? 뭐 시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커머스가 한국 시장 공략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생존 경쟁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이제 대응 방안 저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주인공입니다. 한국이든 해외든 간에 직구 역직구 상품은 어느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상품, 물론 고가 상품도 있지만 가성비 상품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냐 이 부분이 이제 크로스 보더 시대에 중요할 것 같고요. 유통기업들은 이미 이제 방송에서도 그전에 인터뷰에서도 제가 4, 5년 전에 이제 했는데 온오프 라인의 융합을 해서 글로벌로 공략하는 시대가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도메스틱 갖고 생존 경쟁하는 어떤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또 시커머스, 이커머스 지금 들어오듯이 우리도 해외 진출 공략 글로벌 현지화하는 시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마케팅 담당들이나 시장 수요 예측이 가장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월달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에. 그래서 이제 폭염에 더우니까 앞으로 집합 배송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마케팅의 수요 예측, 판매 동향 갈수록 MD 하시는 분들 더 어렵지만은 이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주문하면 집 앞에 갖다 주고 해외에다 갖다 주는 건 역시 물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택배에서도 했지만 물류는 후로입니다. 후로. 물류가 연중 365일 배송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물류가 만약에 일요일 쉬고 하면 스톱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물류의 후로가 지금 재고부터 출고 나가서 저 배송까지 잘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장의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인구는 이제 81억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나서 거의 한 100억 명 시점에서 지금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이미 2007년에 일본 인구 줄었고요. 한국하고 중국이 결국은 고령화 사회,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벌써 2, 3년으로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역량이 어디까지 다양한 글로벌 국가 중에 기업 중에 또는 시커머스, 이커머스 상관없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또는 어디가 선택받아서 고객 앞에 빠른 배송을 해주냐 또 서비스를 갖다 잘 맞춰주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커머스 올해 227조 원이
올해 2024년에는요, 저는 한 240조 원에 많게는 250조 원 달려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시커머스를 갖다 구매 많이 해주는 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이 시장은 당분간 250조 원을 넘어서 계속 진행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또 이거 유통기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점에서 아니면 셀러, 제조, 유통, 물류 입장에서 다양한 사항을 한번 좀 주목하면서 시장 환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